네, 안녕하세요. 네, 베슬 AI 안재만이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제너럴 인텔리전스 시스템 스루 MLOps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하는 세션이 가장 좀 덜 기술적인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세션들은 조금 더 LLM을 어떻게 파인 튜닝하고 어떻게 레그를 만들고 어떻게 디플로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저는 이제 오늘 첫 세션인 만큼 좀 더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고요. 그럼 좀 이제 최신 트렌드와 개괄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지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이제 AGI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 제너럴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만든 단어고요. 사실 우리가 AGI 혹은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의 엄청난 큰 모델, 오픈 AI나 뭐 혹은 뭐 다른 구글이나 이런 이제 회사들이 하는 어떤 엄청난 큰 모델을 학습해서 AGI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MLOps로 어떤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 세션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실리콘밸리와 한국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엔지니어분들, AI 팀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MLOps 플랫폼, 그래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뭐 구글 포 스타트업 이제서 북미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 선정되기도 하고 뭐 뉴욕 그 대학교라든지 혹은 워털루, 뭐 UT 어스틴 등 이제 해외 대학들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저희 플랫폼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티맵이나 현대차, 스캐터랩, 리튼, 뭐 야놀자 오늘 이제 오신 이제 요 연사분들 회사들에서도 이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해서 실제로 LLM 모델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약간 이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4년 정도 해서 이제 그 창업 4년 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외에서 최고의 회사들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AI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GI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나온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AI를 생각할 때 이제 영화나 혹은 뭐 어디 뭐 이제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이제 정말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그 재판이나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다 전부 다 대체하고 뭔가 어떤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그 걸음걸이나 사람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약간 이런 종류의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세상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섭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저희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기관들,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분들과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3, 4년 후에는 정말 인공지능이 뭐 실제로 뭐 법을 만들고 실제로 재판을 하고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뭐 실제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업들이 과제들이 나오고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범용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역사를 이제 약간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2016년부터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전에는 이제 AI의 겨울이 있었잖아요. 근데 딥러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AI 모델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AI의 여름이 왔죠. 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던 이런 이제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 이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아 이제는 정말 엄청난 시대가 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모두가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AI가 사람의 지능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실제로 거의 사람에 준하는 지능들을 가지는 GPT-4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AI 모델을 2016년에는 열심히 만드는 것들에 집중을 해왔지만 이제 챗GPT와 LLM과 뭐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 뭐 디퓨전 모델이나 뭐 등등의 다른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있는 AI 모델을 어떻게 가져와서 잘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주제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우리가 더 이상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델들을 잘 가져와서 이거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 데이터에 파인 튜닝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AI 인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트렌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정말 그 전까지는 AI는 AI를 정말 잘하는 기업들만 할 수 있는 전유물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정말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가 그냥 이제 오픈소스 AI 모델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실제 비즈니스 AI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작년부터. 이제 올해 화두, 가장 큰 화두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LLM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올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그래서 뭐 아이언맨의 뭐 자비스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어떤 이제 뭐 집에서 보안에 대한 AI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뭐 위험한 사람인지 뭐 혹은 뭐 이 사람이 뭐 실제로 뭐 침입자인지 뭐 혹은 이 사람이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할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AI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개발하게 되냐면은 첫 번째는 CCTV를 보고 그 CCTV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막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AI 파이프라인에 보이는 저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A, 그래서 CCTV의 모델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낸 다음에 이 사람을 데이터베이스에 찾아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 뭐 링크드인도 뒤지고 SNS도 찾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막 찾아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막 조합해서 이 사람의 위험 인자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모델, 인공지능 모델에 또 넣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보안에 해당하는 AI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은 정말 엄청나게 큰 하나의 AI 모델이 모든 것들을 다 학습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내주는 이런 이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되게 소수의 특화된 태스크 스페시픽한 AI 모델과 이 AI 모델들끼리 서로 통신하면서 그리고 이 AI 모델이 뭐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을 찾으면서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정말 2, 3년 안에 올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든 종류의 어떤 AI 시스템, 특히 기업이나 기관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실제 오퍼레이션을 이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AI 시스템은 이미 사실 온 것 같아요. 이미 있는 모델들과 있는 데이터와 있는 인터넷을 찾아서 이제 잘 엮기만 하면은 이런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LLM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파이프라인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뭐 이런 AI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수십 개가 모이면은 특정 영역에 특화된 AI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아카디아라는 게 있는데 아카디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페이스북 메타에서 나온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메타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LLM 모델들을 막 돌릴 거잖아요. 정말 스케일이 크고. 그래서 이 LLM 인퍼런스를 할 때 우리가 비즈니스 임팩트가 어떻게 되고 전력 소모량이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이 인퍼런스를 몇 층에 어느 서버에서 어느 시점에 돌려야 우리 비즈니스 임팩트가 극대화된다. 라는 형태로 아예 그냥 그 디시전 메이킹까지 AI 시스템 대체하는 시스템이 이제 이런 아카디아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현재 AI 에이전트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특정 영역에 특화된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 정말 뭐 우리가 정말 흔히 생각하는 AI가 이제 정말 뭐 그 이제 재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혹은 AI가 모든 비즈니스의 어떤 의사결정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종류의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이미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챌린지들은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정말 이게 3, 4년 안에 올 미래고 실제로 사실 뭐 국내와 해외 모든 이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사들이 이 미래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3, 4년 안에 이런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만들게 될 텐데 이거를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십 개의 AI 모델들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 AI 그 시스템은 CCTV로 분석하는 AI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뭐 위험한 사람인지에 대한 AI도 있을 것이고, 뭐 이 사람의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들을 파악하는 LLM 모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수십 개의 AI 모델들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는 인프라.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서 클릭해서 띄우면은 그냥 AI 모델이 그 위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인프라가 일단 첫 번째 요구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I 모델들이 서로 이제 통신하면서 막 데이터베이스도 찾고, 구글도 찾고, 인터넷 링크드인도 찾고, 우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AI 모델들과 데이터들이 이제 의사 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필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제너럴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화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MLOps와 LLMOps,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이제 다이어그램은 이제 인사이트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제 뉴욕의 VC, 이제 미국의 VC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가 이제 우리가 LLM을 운영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떤 컴포넌트를 입고 어떤 순서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온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훑어보면은 사실 뭐가 많은 것 같지만 별로 많지 않아요. 간단하게 훑어보면은 처음에 이제 LLM 셀렉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LLM을 쓸지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GPT를 쓸 수도 있고, 혹은 뭐 오픈 소스 모델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어떤 LLM 셀렉션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데이터를 연동하고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우리가 실제로 모델에다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모델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인컨텍스트 러닝이라 해서 이제 프롬프트에 그냥 내가 넣는 거죠. 데이터들을 프롬프트에 넣거나, 혹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레그를 하거나 벡터 DB를 하거나, 이런 이제 종류들의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LHF라고 하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하는 모델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 뒷단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넣을 것인가, 버전 관리할 것인가, 컨텍스트를 관리하고, 뭐 모델을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거버넌스 관리하고 보안을 관리하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떠한 이제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MLOps와 LLMOps의 가장 큰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LL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모델의 크기 자체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딥러닝 모델보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지수가 다르다, 매그니튜드가 다르다라고 할 정도로 모델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LLMOps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대한 옵티마이즈나 혹은 이제 컴퓨팅에 대한 옵티마이즈, 이 왼쪽에 있는 모델의 옵티마이즈, 컴퓨팅 옵티마이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실제로 이제 뭐 경량화해서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뭐 스루풋을 올린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더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컴퓨팅에 대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우리가 GPU를 어떻게 가져와서 이 리소스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LLMOps, MLOps를 이제 운영할 때 생각하는 컴포넌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작년부터 사실 많은 분들이 LLM, 이제 챗GPT를 포함해서 LLM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회사들을 만나봤을 때 이제 LLM 매처리티 모델이라고 해서 LLM을 이제 처음 딱 봤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 나가는지,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이런 성숙도에 대한 어떤 모델, 그래서 이제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이제 LLM의 성숙도 모델을 이제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들은 이 네 가지 레벨 중에 하나에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첫 번째로는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일단은 챗GPT를 사용해서 뭔가 거기다가 내가 질문을 넣어보는 거예요. 뭔가 거기다가 내가 그냥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냥 거기다가 내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넣어보고, 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내 뭐 그냥 PDF나 이런 거 긁어서 정보를 넣고 요약해줘,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 컨텍스트, 그래서 내가 실제로 Q&A를 하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실제로 이런 정보를 주입해서 이제 러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프롬프트를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챗GPT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넣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아, 여기 프롬프트에 다 넣을 수가 없어 라고 했을 때
이제 레그라고 해서 우리의 정보들을 다 벡터DB에 넣어서 이제 레그라는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이제 이런 이제 레벨 2. 그다음 레벨 3는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벡터DB화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델 자체를 우리가 튜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벨 3. 레벨 4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트레인드 모델부터 시작해서 그냥 제로부터 끝까지 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순서로 이제 LLM들을 활용하는 순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매드로나 VC라는 또 미국의 VC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LLM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이런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한다라는 얘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나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프리 프로세싱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벡터DB에 넣는다든지 혹은 이제 모델에 대한 어떤 앙상블 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형태로 이제 가져와서 이제 여기 이 만들어진 모델과 벡터DB를 가지고 프롬프트에 넣어서 실제로 이밸류에이션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떠한 그런 구성, 일반적인 구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LLM 매처리티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할 때라고 하면은 그냥 뭐 오픈 AI, 챗 GPT 같은 걸 사용해서 그 위에다가 프롬프트를 잘 넣어서 이제 뭐 거기에서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 프롬프트를 잘 디자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레벨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레벨 2 이제 벡터DB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벡터DB라고 하는 기술은 이제 아마 대부분 많이 잘 아시겠지만 LLM 모델 자체는 이제 그대로 보존을 하고 LLM 모델을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LLM에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벡터DB라는 곳에 넣어서 벡터DB에다가 우리의 데이터들을 쭉 다 저장을 하고 LLM이 그 벡터DB를 참고해서 실제로 그 어떤 결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이제 형태가 이제 레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스템 오브 레코드를 이제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을 해서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파서도 있을 것이고 파이프라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벡터DB에 쭉 넣고 이 벡터DB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레그를 해서 이제 레그라는 기술을 통해서 벡터DB에서 정보를 뽑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질문이 주어졌을 때 벡터DB에서 뭔가 정보를 찾아서 이제 그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게 이제 레그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그를 하다 보면은 사실 뭔가 레그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이제 LLM 모델들을 뭔가 그냥 정보를 참조해서 결과를 내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겠어라고 하는 경우에 파인 튜닝까지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이제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레그를 해야 되냐, 파인 튜닝을 해야 되냐, 파인 튜닝과 레그 사이에서 뭐 이제 어떤 것들이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오냐, 뭐 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은 이 뒷세션에서 이제 저희 전지환님이 또 자세하게 다루실 내용이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레그를 먼저 시도를 하고 이제 레그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파인 튜닝은 상대적으로 좀 비싼 옵션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시도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그 LLM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챗GPT를 그냥 써 왔었는데 이게 우리가 뭐 어떤 이유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구축을 해야 되는데 LLM 모델들을 갖다 썼을 때 성능이 잘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사실 오른쪽에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오픈 소스 모델이고 이제 위쪽에 있는 게 또 프라이빗 모델. 그래서 챗GPT 같은 이제 프라이빗 모델인데 보시면 이제 사실 성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실 뭔가 오픈소스 모델은 성능이 잘 안 나와서 프라이빗 모델을 써야 될 것 같아라는 얘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이제 어떤 오픈소스 모델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때는 우리 데이터에 맞게 어떻게 보면 파인 튜닝하거나 튜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튜닝을 되게 잘 하게 된다면은 이제 프라이빗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성능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오픈 소스 모델을 써야 되냐, 프라이빗 모델을 써야 되냐 이런 이제 논의들은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고 뭐
가장 사실 좀 정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뭐 구글의 이제 에릭 슈미트 회장, 에릭 슈미트 재단에서 나온 이제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정말 우리가 챗GPT와 같은 뭐 혹은 클라우드와 같은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모델이 모든 문제를 다 풀 거냐 아니면은 이제 작은 어떤 태스크 특화된 모델들이 다 풀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하나의 큰 모델이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태스크 특화된 그런 모델들이 이제 더 문제를 잘 풀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뭐 작년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된 정론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픈 소스 LLM을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해야만 하는 이제 이런 이유들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당연히 보안이 중요한 이제 어떤 환경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프라이빗 모델, 그래서 뭐 이제 공개된 어떤 클라우드 모델 이런 것들을 쓰기가 어렵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또 약간 의외이실 수도 있지만 뭐 심지어 비용 같은 경우에도 오픈 소스 모델을 운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챗GPT 같은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제 비용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뭐 한 20배에서 50배 이상 저렴하다라는 이제 리서치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비용 같은 경우에도 오픈 소스 모델들이 이제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오픈 소스 모델은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모델이 실제로 이제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델에 대한 웨이트라든지 혹은 어떤 그 모델에 들어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이 다 우리한테 있어서 이제 이런 통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오픈 소스 LLM을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실 고민을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오픈 소스를 써야 돼, 뭐 그냥 프라이빗 모델을 써야 돼, 뭘 써야 돼,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오픈 소스 모델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한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이런 이제 그 오픈 소스 LLM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 내부에 이제 LLM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팀들, LLM을 실제로 뭐 학습하고 운영하는 팀들을 도와주면서 가장 어려웠던 어떤 그런 이제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라고 적어놨는데 8개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8개 챌린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가장 사실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그 인프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LLM이 이제 정말 고사양의 GPU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GPU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심지어 학습을 시킬 때는 이제 A100이나 H100 같은 어떤 그런 GPU가 필요하고 뭐 인퍼런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습을 시킬 때 이제 뭐 그런 이제 머신들이 이제 뭐 3억에서 5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accuracy, 그래서 정확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이제 모델들을 가져왔을 때 정말 우리 데이터에 맞게 잘 정확도가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챌린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서버리스로 운영할 수 있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LLM을 운영하기 위해선 GPU를 다 하나 잡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GPU 없이 서버리스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챌린지 중에 하나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혹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쭉 돌려서 이제 실제로 뭐 LLM 에이전트 이제 뭐 어떤 제너럴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컴포넌트를 만든다든지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많이 고민하시는 거는 이제 커런트 리스라고 해서 LLM 모델들은 사실 이제 과거에 학습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최신의 데이터들을 이제 실제로 LLM 모델들이 뭐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신의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이제 이 LLM 모델들이 최신의 데이터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챌린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뭐 LLM에 대한 평가라든지 AI 세이프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LLM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는 이제 그 LLM 옵스 플랫폼, ML 옵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베슬 AI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많은 팀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고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의 AI 모델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냥 LLM 모델들도 띄우고 뭐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띄워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AI 모델들과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통신하면서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필요 요구 조건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맨 아랫단에 GPU가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AI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이런 종류의 이제 사이를 채워주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발견하고 있는 저희가 디자인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맨 아랫단에 GPU가 있죠.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뭐 클라우드나 혹은 하드웨어 GPU가 있고 이런 GPU를 엮어서 여러 가지 클러스터나 혹은 데이터셋 이런 것들을 구성을 이제 맨 아랫단에 베이스를 구성을 하고 이 위에서 정말 수십 개의 AI 모델들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레이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위에 이제 다시 이런 모델들을 엮어서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에이전트도 만들고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자동화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너럴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LLM 옵스에서 필요한 이제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해결했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챌린지들이 있지만 정말 단순화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한다. 이제 수십 개의 AI 모델, 수백 개의 AI 모델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여러 AI 모델들과 데이터들을 주입해서 이런 이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만든다.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문제로 단순화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집중한 이제 것들과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제 맨 처음에 마주하시는 거는 이제 베슬 헙이라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들, 오픈 소스 모델들을 그냥 클릭해서 내가 그냥 띄워볼 수 있게 디자인된 이런 이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도 그냥 들어와서 클릭해서 띄우면은 그냥 내 인프라 위에서 이런 이제 어떤 오픈 소스 모델과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수십 개가 그냥 자동으로 운영되는 서버리스로 운영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제품이 이제 헙이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가장 첫 단계죠. 우리가 수십 개의 AI 모델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수십 개의 AI 모델들을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띄울 거냐에 대한 어떤 그 첫 단계를 헙이라는 기능으로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런이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사실 학습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GPU가 있으면 이 GPU를 어떻게 묶어서 학습을 할 거냐, 혹은 GPU가 없으면은 어디서 GPU를 어떻게 가져와서 학습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런이라는 기능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대로 이제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는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AWS나 구글이나 혹은 내가 가진 로컬 GPU 이런 것들을 이제 연동을 해서 여기서 나는 GPU 한 개를 가지고 뭐 학습을 해줘라고 던지면은 저희가 알아서 GPU가 몇 개 있든 간에 이제 그 위에서 학습에 대한 작업들이 쭉쭉쭉 다 이제 스케줄링을 해서 진행을 하는 약간 이런 종류의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GPU나 이런 것들이 어디였는지 그냥 그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학습에 대한 어떤 작업들만 던지면은 바로바로 스케줄링 돼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GPU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GPU가 없는 분들은 이제 GPU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베슬 클라우드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베슬 클라우드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GPU를 저희가 찾아서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베슬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클라우드 플랫폼들과 여러 가지 그 서버들, 데이터 센터 서버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GPU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베슬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냥 뭐 사실 당연히 AWS나 구글보다 훨씬 싸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GPU를 베슬 클라우드를 통해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제 그 위에서 내가 초단위로 학습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랫폼으로 저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 뭐 혹은 배포를 할 때 이제 GPU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이제 요 기능이 이제 런이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플랫폼을 사용해서 뭐 수천 대의 GPU를 연결해서 수백 명이 이제 나눠서 사용하는 약간 이런 이제 수백 명이 여기서 학습을 진행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파인 튜닝에 대한 문제, 학습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GPU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 당연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뭐 분산 학습이나 자동 장애 복구나 뭐 스팟 인스턴스 관리 이런 오토 스케일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고, 사실 개발자분들은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저 어떻게 보면 파일이 훨씬 더 친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렇게 야물이라는 파일 형태로 파일에다가 이제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다 이제 기입을 해서 그냥 요 야물대로 이제 돌리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모델 학습 쭉쭉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 배포에 대한 기능인데요. 사실 모델 배포에 대한 기능은 이제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배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모델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 오토 스케일링 어떻게 할까?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까? 모델에 대한 버전 관리는 어떻게 할까?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베슬 서브라는 기능으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서버리스 형태로 이제 GPU 없이 모델을 이제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GPU가 한 대만 있더라도 그 위에서 수십 개의 AI 모델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AI 모델을 이제 올려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GPU를 다 하나씩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30개 운영을 하려면은 GPU를 30대가 필요한데, 이제 서버리스 형태로 하게 되면은 GPU 한 대에서도 모델 30개씩 올려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서브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모델에 대한 뭐 운영이나 확장성, 안정성, 뭐 혹은 이제 비용 최적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이제 AI 모델들을 우리가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모델을 운영해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제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십 개의 AI 모델들이 자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레이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윗단의 레이어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그 요런 이제 UI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파이프라인들을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에서 내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만들고, 예를 들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프리 프로세싱해서 벡터DB에 넣는다든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모델을 학습해서 뭐 모델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 그래서 AI 모델 개발 과정과 운영 과정 자체, 뭐 AI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그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A/B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자동화에 대한 어떠한 그런 파이프라인 기능,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LM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가 커런트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런트니스라는 게 이제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학습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학습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 데이터가 계속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최신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를 계속해서 벡터DB에 저장한다든지,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로 계속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그런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고정된 AI 모델을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 모델 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LLM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파이프라인들의 구성을 통해서 이제 여러 모델들을 연결하고 여기서 날리지 베이스나 벡터DB를 연결해서 이제 실제로 구글 검색과 모델 간의 어떠한 그런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통해 우리가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밑단에 이제 저희가 그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나 데이터셋에 대한 관리, 모델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하나의 플랫폼에서 AWS도 연결하고 구글도 연결하고 내가 로컬도 연결해서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AWS, 구글, 뭐 온프렘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내가 그냥 스위치 해가면서 여기 이제 GPU가 다 찼네. 그럼 저기서 써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로컬에서 먼저 쓰다가 클라우드에서 그 다음에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스위치해가면서 이제 특정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특정 환경에서 배포를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뭐 큰 기업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멀티 테넌시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프라이빗 환경에서는 이제 모델 학습을 하고 퍼블릭 환경에서 모델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여기서 그냥 스위치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기능,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클러스터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뭐 여기서 이제 실제로 대시보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대시보드 기능과
뭐 데이터셋과 모델에 대한 어떤 저장 관리 기능, 이런 이제 베이스에 깔리는 이런 이제 컴포넌트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윗단에 있는 모델에 대한 레이어와 파이프라인에 대한 레이어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냥 하고 싶은 거는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요거 이것을 못하면은 앞으로 5년 후에 정말 그 모든 회사가 다 AI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10년 비전이라고 썼지만 한 5년 안에 수십 개, 수백 개 AI 모델들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되고 이거를 통해서 AI가 실제로 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이제 내리고 AI가 테크니컬 오퍼레이션을 내리고 이런 환경들로 가야 이제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이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빅테크들도 그렇고 뭐 이제 미국의 뭐 되게 뭐 1대부터 10대까지 은행도 그렇고 막 1년에 조 단위로 투자를 하면서 AI로 이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사실 앞으로 이제 정말 단기간 안에 한 5년 안에 이런 AI 모델들이 이제 AI 어떤 시스템이 이제 모든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을 드라이브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렇게 수십 개의 AI 모델들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위에서 이제 이런 AI 모델들과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면서 이제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두 가지 컴포넌트로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제 발표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빠르게 AI를 돌리시고 AI를 실제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 적용하는 일들을 이제 앞으로 2, 3년 안에 혹은 1, 2년 안에 더 빠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베슬 AI 대표 안지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